예, 안녕하세요. 방콕 코딩 캠프를 진행하는 강사 유용흥입니다. 지난 동영상 강의에 이어서 이번에는 현재 화면에서 보고 계신 현재 애플 웹사이트가 있어요. 이 애플 웹사이트, 자, 우리 여기에서 브랜치 사이트인 아이폰 사이트를 저희가 이번 시간에 만들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전체 사이트를 다 만드는 건 너무 오래 걸리죠. 하루 정도는 잡아야 될 거예요. 물론 이 하루라는 게 이제 수업을 배웠던 학생들 기준으로 하루 정도면 충분히 스스로 매끄럽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영상 강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다 만들 수는 없고요. 현재 보고 계시는 요 섹션 있죠. 여기 What makes an iPhone 요 부분, 요 섹션을 우리가 만들게 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은 요렇게 레이아웃을 배치하는 거예요. 쉬워 보이지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이 현재 보시는 이 레이아웃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도움 없이 잘 만드실 수 있으면 이런 레이아웃 어떤 형태의 일반적인 레이아웃들은 굉장히 매끄럽게 만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웹페이지는 이걸 만들게 될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100% 찬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1380 픽셀의 이제 고정된 이너 div를 갖고 있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이나 이런 데서 배우지 않는 게 체계적인 시스템, 어떻게 퍼블리싱 레이아웃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훈련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만들어야 되면 무조건 하고 텍스트 에디터 켜가지고 치기 시작하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고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잡고 가셔야 돼요. 첫 번째는 레이아웃 설계, 곧 와이어프레임 만들기. 와이어프레임 만들기.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타일 가이드. 스타일 가이드라는 건 조금 생소하시게 들릴 것 같은데, 색깔을 어떻게 할지, 폰트 크기는 어떻게 할지, 글꼴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div 사이즈는 어떻게 할지, 기타 등등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에 대해서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레이아웃 설계, 와이어프레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전체적으로 빨간색 박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라는 이름을 가진 div이고요. 파란색 박스가 이제 섹션인 거죠. 섹션. 저기 지금 빨간색 박스가 그 컨테이너고 파란색 박스가 섹션이고요. 섹션은 100% 찬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녹색 박스가 div인데 inner라는 이름을 가진 div. 그리고 이거는 h1이라는 태그. 그 다음에 녹색 박스가 제가 inner라는 이름의 div라고 했죠. 그 안에 div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다섯 개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div 다섯 개가 모양이 너비라든지 높이 모양이 한 가지 그리고 두 가지 다른 형태예요. 그리고 div마다 각각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클래스 네임을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클래스 네임을 줘서 하시는 분들 있어요. 물론 그게 완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코딩, 그리고 좋은 퍼블리셔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클래스 이름을 최소화, 꼭 필요한 때 아니면은 클래스 이름을 쓰지 않는 것.
것이 잘하는 퍼블리셔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죠. 물론 개별적으로 다 클래스 네임 줘서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곧 중고급 이상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클래스 이름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보시는 이런 게 바로 뭐 간단하게 한 거지만 와이어프레임, HTML 레이아웃을 설계한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스타일 가이드라고 말씀드렸죠. 자, 스타일 가이드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에요. 섹션의 색깔은 뭘로 할지, 이너는 뭘로 할지, 텍스트 색깔은 뭘로 할지, 사이즈는 어떻게 할지, 마진은 어떻게 줄지,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거. 사이즈에 대한 거를 미리 정해놓고 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글꼴은 어떻게 할지, H1의 폰트 크기는 어떻게 할지, H3의 폰트 크기는 어떻게 할지, 아티클 밑에 피태그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지, 자, 이런 것들 다 정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왜 정하고 가냐면요. 이런 걸 정해놓고 와이어프레임이나 이런 스타일 가이드를 정해놓지 않으면 코딩하면서도 자꾸 고민하게 돼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이거는 뭐 초보자, 중급자, 고급자 다 떠나서 다 똑같아요. 이제 중고급 이상의 실무 경력이 많은 사람도 이런 거 안 정해놓고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 정해놓고 하면 결국엔 중구난방이 되죠.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어떤 레이아웃 구조를 수정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물론 다른 사람이 그걸 수정할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작업하실 수 있게 다 이 파일, 현재 보시는 파일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 복사용이라고 해서 현재 보고 계신 이 화면에 쓰인 텍스트와 이미지들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이렇게 다 정리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여담이 있는데 제가 학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한국에서 학원에서 수업하다 보면 가끔 이런 강사들이 있어요. 가끔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강사들. 3시간 수업인데 저처럼 학습할 텍스트 이미지를 준비 안 해요. 그리고 학생 보고 구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1시간 정도 걸려요. 3시간 수업에서 1시간 날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야, 다 이거 텍스트 준비하고 이미지 다 구하고 준비하는 것도 다 공부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비싼 돈 내고 그 금쪽 같은 시간에 와서 집중력 있게 준비되어 있는 소스를 가지고 집중력 있게 이론 공부하고 실무 공부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실질적인 걸 만들 때 물론 텍스트 자료나 이미지 이런 소스는 그때 돼서 만들어야죠. 그런데 학원에서 그걸 시키면서 3시간 중에 1시간 훌쩍 날려보내면서 다 배우는 거다, 공부라는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전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그런 랜딩 페이지나 지금 보시는 거 이런 거를 하루에도 3-4개씩 한다고 방콕 코딩 컴프 오시면 이렇게 한다고 그랬을 때, 저걸 어떻게 하루에 3-4개씩 하지? 왜냐면 미리 이렇게 싹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가 만들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미리 보기 하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이 영상은 설명과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1, 2편으로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편은 지금 뭐 초반에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HTML 레이아웃 잡고 CSS로 HTML로 이제 구조 만들고 CSS 레이아웃 잡고 백그라운드 이미지 넣는 것까지 뭐 시간이 좀 신속하게 되면은 한 편에 할 수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 영상처럼 index.html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style.css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밑으로 내려오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html5 하고 apple.com이라고 텍스트 넣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화면 분할을 해서 싱글 모니터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퍼블리싱을 배우시는 분들은 듀얼 모니터 환경에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싱글 모니터 환경에서는 이렇게 뭐 부분적인 디자인하고 할 때는 큰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만드는 이런 디자인 이론 작업할 때는 하나면에서는 거의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듀얼 모니터 환경에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라는 이름을 가진 가장 겉에 있는 div 그리고 섹션인데 섹션의 이름은 what makes라는 이름을 줬고요. 그리고 섹션 안에는 inner라는 이름을 가진 div가 있고요. 그리고 inner라는 이름을 가진 div 안에는 div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div. 줄 복제 컨트롤 D. 자, 그런데 코딩을 효율적으로 못하는 사람들은 이 div 찾아가면서 하나하나씩 세부 이 아티클 태그랑 p 태그, a 태그를 계속 넣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가장 처음에 있는 거 구조가 다 비슷하니까 자 아티클이라는 자 지금 아티클은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 아티클 안에 h3 iOS12라는 h3 그리고 p 태그 자 p 태그 제가 텍스트 넣어가면서 할게요. 자, p 태그 넣었고요. p 태그 밑에는 a 태그 있죠. a 태그는 run more라는 이름을 가진 a 태그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미리 보기 한번 해볼게요. 자, 미리 보기 보면 잘 들어가고 있나요? 근데 여기에서 저기 하나 뺐죠. 이거 H1, one makes an iPhone. H1은 inner 바로 밑에 있죠. H1. 자, 됐어요. 그러면은 inner 밑에 div 이거 지금 첫 번째 거, 이 첫 번째 거를 지금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div를 복사해가지고 둘, 셋, 넷, 5개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돼요. 자, 됐죠? 그 다음에 텍스트 교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텍스트 교체는 뭐 얼마 안 되니까 빠른 속도로 해볼게요. 자, 두 번째 거 텍스트 run more는 뭐 다 공통사항이니까요. 여러분은 혼자서 작업하실 때, 어떤 형태의 텍스트든 이렇게 좀 미리 어떤 사이트를 내가 그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할 때 이렇게 복사를 해놓고 하세요. 텍스트 복사해놓고 하세요. 그냥 뭐, 가나다라 마바사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면 그렇게 안 하시면 좀 의욕이 떨어져요. 만들면서도, 열심히 하면서도.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div의 이 사과 페인은 이미지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몇 번째죠? 네 번째. 그러니까 사과 페이 부분 여기죠. 이거는 h3 태그가 아니라 img 태그로 해서 이미지 해서 이 이미지가 들어간 거고요. 자, 그리고 순서가 좀 어긋난 것 같네요. 자, 그래서 iCloud, 여기가 iCloud네요. iCloud,
그리고 텍스트. 자, 됐네요. 그리고 두 번째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HTML이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자, HTML로 구조 만들었죠. 가장 겉에 있는 컨테이너, 그 다음에 onemake라는 섹션, 그 안에 inner. inner는 h1을 포함해서 div 5개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 화면이 좁으니까 제가 뭘 좀 접어 놓을게요. 나중에 구조가 필요하면 보면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일부 사람들이 HTML 쉽잖아. 간단하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H1, 뭐, B 태그, A 태그, 뭐, 간단한 서식 같은 거 하는 거는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로 HTML 잘 모르는 거예요. HTML은 그런 서식 꾸미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방금 같은 이 HTML로 레이아웃 뎁스를 만드는 거예요. 스트럭처라고 하는데 이 스트럭처를 잘 만드는 사람이 HTML 진짜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렇게 복잡한 예제는 아니지만 뎁스를 볼게요. 깊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단계의 깊이에요. 정확히 하면 A 태그까지 하면 7단계의 깊이에요. 그런데 진짜 더 복잡한 사이트는 한 10단계, 11단계, 12단계까지 가요. 그렇게 뎁스가 깊어질 때 그 HTML의 이제 어떤 그룹핑들을 잘, 핸들링 하는 사람이 HTML 잘하는 사람이죠. H1, 뭐, B 태그, 글자 꾸미고 두껍게 하고, 기울림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 그러면 HTML이 할 수 있는 건 다 끝났어요. 자, HTML이 할 수 있는 건 다 끝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외부 파일, 우리가 이 CSS 만들어 놓은 거 헤드하고 헤드 사이에 HTML에서 링크 시켜야 되죠? 자, 링크 시켰어요. 자, 그러면 헤드도 좀 접어 놓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CSS를 할 때 제일 먼저 구글 웹 폰트라고 해서 우리가 글꼴 변경했죠? 구글 웹 폰트. 구글 웹 폰트. 그리고 우리가 폰트 패밀리는 라토라는 폰트를 쓰기로 미리 스타일 가이드에서 정해놨어요. 라토 여기 있네요. 자,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자, 그러면 이 링크라고 돼 있는 거는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헤드하고 헤드 사이에 넣을 경우, HTML에 넣을 경우 이걸 쓰는 거고, CSS에 넣을 경우에는 골뱅이 임포트로 돼 있는 걸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복사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 그냥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요. 이제 잘하는 사람, 능숙한 사람,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퍼블리셔는 항상 이렇게 귀찮더라도 주석을 다는 걸 버릇을 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만 보고도 이 코드가 뭐 어떤지를 자세히 안 봐도 주석을 정리를 잘 해놨느냐 안 해놓느냐만 딱 봐도 이 사람이 경험이 많은 퍼블리셔인지 아니면 아닌지 막 하는지 그걸 알 수 있는 단적인 증거이기도 하고요. 자, 됐죠? 그러면 바디 태그에서 폰트 패밀리는 뭐로 하기로 했나요? 라토라는 폰트를 쓰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은 바디 태그에서 우리가 자, 바디 태그에서는 폰트 패밀리 그리고 컬러 글자 색깔은 0001이면 검은색인데 조금 진하기 때문에 저는 3333 정도 했고요. 그리고 라인 하이트 줄 간격은 1.6em. 자, 왜 픽셀로 안 하고 em으로 했냐면 em이란 단위가 사용하기 되게 편해요. 자, 영상에서는 뭐 폰트에 대한 단위가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는데 일단은 1.6em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거죠. 자, 라인 하이트까지 했고요. 그러면 이제 바디에서 이제 폰트 사이즈는 애플 사이즈 소스 체크해 보니까 21픽셀로 했더라고요. 네. 자, 됐고요. 그러면 이제 레이아웃.
이제부터 진짜 레이아웃을 잡는 CSS인 거죠. 섹션 이름은 뭐로 줬죠? What makes라고 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거하고 아래에 있는 게 같나요? 다른가요? 같은 거죠. 그러면 굳이 밑에다가 짧게 써도 되는데 왜 섹션이라는 걸 붙이냐면,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OneMakes라는 클래스명이 어떤 태그에 입혀진 건지 알 수 없어요. 봐야 돼요. 아, 섹션에다 썼구나.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OneMakes라는 클래스명이 섹션에 쓰였구나 라고 훨씬 더 HTML 소스를 보지 않아도 CSS 안에서 해결이 돼요. 자, 위에 걸 쓰든 아래 걸 쓰든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프로페셔널하죠? 그리고 이런 HTML 소스나 CSS를 평생 자기 혼자만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들었지만 어떤 사람이 수정 보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나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게 섹션인지 알아요.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이 이게 섹션인지 알려면 여기를 체킹을 해야 돼요. 자, 어떤 게 더 나은지는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거예요. 자, 그러면 OneMakes라는 클래스명을 가진 섹션. 자, 섹션에 우리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F2로 주기로 했죠. 자, 그런데 보시면은, 자, 이 부분에 이렇게 마진이 있잖아요. 그거는 바디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진이에요. 그래서 마진 제로를 줄게요. 딱 붙어요. 자, 그러면 섹션에서 일단은 해야 되는 거는 일단은 뭐 됐어요. 그러면 섹션 밑에 뭐가 있죠? 이너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가 div를 만들었잖아요. 여기. 자, 이너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위드스 1380 픽셀을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자, 축소를 좀 할게요. 그래서 듀얼 모니터를 쓰게 되면 이런 작업을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른쪽에 이 브라우저를 정확하게 100% 놓고 계속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방콕 코딩 캠프가 듀얼 모니터 환경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오늘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섹션 OneMakes 밑에 있는 이너가 1380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 영상처럼 보더 1픽셀 솔리드 임의의 보더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 정상적으로 지금 1380 사이즈로 들어갔구나. 그리고 블락 엘리먼트를 중앙으로 보내는 거 마진 오토죠. 중앙으로 왔어요. 자, 다 끝났어요. 자, 다 끝났으니까 이 보더 1픽셀 솔리드 레드는 지워줘도 되죠. 자, 됐죠? 그러면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너가 이렇게 돼 있죠. 자, 됐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너 밑에 있는 뭘 할 차례죠? 하나, 둘, 셋, 넷, 5개. 이 div, 5개 div를 우리가 뭔가 해줘야 돼요. 밑에 있는 div. 자, 그런데 여기 이너 바로 밑에 있는 h1 있죠? 이거는 제가 주석 처리를 할게요. 자, 주석 처리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영상에 이 예제 끝나는 부분에 나와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실무 퍼블리셔도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에서 찾아서 알 수도 없을 거예요. 어려워요. 물론 방법은 있는데 이제 실제로 저처럼 밤새도록 고민해서 찾아내지 않으면은 해결 방법은 모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H1은 제가 주석 처리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너 밑에 있는 5개의 div, 일단 이렇게 놓으면 이너 밑에 있는 div 5개가 다 공통적으로 선택이 된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넣을 수 있는 거, 넣어야 하는 거, 백그라운드 컬러는 화이트로 넣기로 했죠. 지금처럼 화이트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일단은 공통적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높이도 다르죠, 폭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타입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자, 섹션 밑에 우리는 클래스 이름을 하나, 둘, 셋, 넷, 5개 각각 주지 않았어요. 왜?
nth child라는 가상 클래스를 써서 선택할 거니까. 자, 그러면 nth child 1, 2, 3, 4, 5번이 되는 거죠. 그럼 nth child 가상 클래스는 항상 여기 콜론으로 시작하고 nth child 1번.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 div가 선택되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div width는 100%니까 그대로 놔두면 되고요. height는 500 픽셀. 자, 첫 번째 것만 셀렉팅 돼서 반응하고 있죠. 예,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정확하겠죠? 3, 4, 5번. 자, 그러면은 3, 4, 5번은 width가 675픽셀짜리, 하이트가 610픽셀짜리로 만들기로 했어요. 자, 보시면은 그런데 우리는 이것처럼 1열에 이렇게 한 열에 두 개가 들어가야 되잖아, div가. 자, 그렇기 때문에 float left라는 속성을 쓰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한 줄에 배치가 돼요. 그런데 float left를 쓰고 나니까 이상해진 게 있어요. 자, 제가 주석 처리해 볼게요. 이 백그라운드 컬러, 그 섹션에 우리가 주었던 F2, F2라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없어졌어요. 이유는 자, 부모 요소, 자식 요소에 대한 부분 지난 영상에서 중요하다고 했죠. 자, 이너 입장에서는 이 div가 자식 요소죠. 그리고 div 입장에서는 이너가 부모 요소고, 곧 자식 요소의 플로트 속성이 사용되면 부모 요소는 높이 값을 잃어요. 자, 이 부분 높이 값을 찾아주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가장 일반적으로, 그러면 높이 값을 잃어버린 여기에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시면은 방금처럼 높이 값을 찾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식 요소의 플로트 속성이 있어서 부모 요소가 높이 값을 잃었으면 부모 요소의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시면 돼요. 이 부분은 그냥 외우셔도 돼요. 자, 됐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디자인이, 자, div마다 마진을 30픽셀 줬어요. 자, 공통적인 거니까 여기다 줘도 되겠죠? 마진 버텀 30픽셀. 자,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블라켓이 편하게 하이라이트 해주는데, 이런 데는 좀 불편하죠? 이런 데를 클릭해 주세요. 이런 코드가 아닌 코드 밖을 클릭해 주시면 선택되지 않죠. 그러면 밑으로 30픽셀씩 마진이 들어가서 섹션에 있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비춰지죠. 이런 디자인으로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30픽셀 마진 라이트를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가 마진 라이트 30픽셀을 주게 되면 한 줄에 배치가 안 돼요. 왜냐면은 얘만 30픽셀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도 30픽셀이 들어가기 때문에 30픽셀이 오버되는 거예요. 그래서 1380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30픽셀을 주시면 안 되고 얘한테만 주셔야 돼요. 얘. 또는 두 가지 방법인데 1번, 2번, 3번, 4번, 5번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 2번하고 4번에만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진 라이트 30픽셀을. (2번) (3번) (4번이죠) (4번) 자, 1, 2, 3, 4니까 여기에만 마진 라이트 30픽셀 이렇게 주셔야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공통적인 데다 마진 30픽셀을 주면 그만큼 위드스가 1380 플러스 30이니까 1410이기 때문에 30픽셀만큼 이너라는 div에서 오버되기 때문에 한 줄에 배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 이렇게 모양을 만드셨으면 거의 뭐 한 레이아웃 잡는 부분은 70%는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제 작업의 순서예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넣고 시작할까? 아니면 여기에 이런 부분을 먼저 하고 할까? 자, 작업 순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쉬운 거부터 하는 거예요. 쉬운 거부터.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 넣는 게 제일 쉬운 거죠. 쉬운 거부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다 백그라운드 이미지 넣어줄게요. 백그라운드 이미지 URL. 자, 제가 이미지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탐색기 보지 않아도 되게끔 파일명을 다시 바꿔서 넘버링을 해놨어요.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반복되죠. 백그라운드, 리피트, 노 리피트. 자, 그런데 얘는 오른쪽에 붙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포지션이라는 속성이 있죠. 백그라운드 포지션, 수평으로 센터, 수직으로는 라이트. 자, 오른쪽으로 갔죠? 자, 됐어요. 그런데 지금 2번, 3번, 4번, 5번은 다른 형태죠? 자, 2번, 3번, 4번, 5번도 다 바꿔줄게요.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 URL 해서 이미지스에서 넘버 2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요. 백그라운드 리피트. 자, 적어놓은 거니까 복사해서 쓰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 리피트, 센터, 센터. 자,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점을 뭐라고 그러냐면 연결 선택자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연결 선택자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지가 다 다르니까. 이미지가 같으면 모르는데 이미지가 다 다르니까 쓸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3번. 이미지 3번. 그래서 이미지도 이렇게 넘버링을 해놓잖아요. 굉장히 편해요. 자, 그러면 3, 4, 5번은 백그라운드 포지션이 수평은 중앙이 맞는데 수직은 다 버텀, 밑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수직은 버텀을 넣은 거예요. 자, 이거 복사하셔가지고 nSchild select를 4번으로 하고 이미지 파일을 4번으로 바꿔주고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쉽게 빠르게 작업이 되고 있냐면 파일명을 미리 만들어 놓을 때 이렇게 코딩할 때 찾기 쉽게끔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됐죠? 그러면 백그라운드 이미지까지 우리가 넣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제가 H1을 지웠었잖아요. 자, H1을 제가 주석 처리한 거를 주석을 해제해 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엉망이 됐죠, 엉망이. 왜 엉망이 됐냐면, nSchild라는 가상 클래스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이 방법이 없어요. 조치할 방법이 없어요. 자, nSchild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설명을 할게요. nSchild라는 거는, 자, inner 안에 nSchild. 자, 보시면은 inner 안에 nSchild 1이라고 되어 있는 건 무조건 카운팅, 엘리먼트, 태그를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얘는 1, 2. 처음에 이렇게 H1 주석이 됐을 때는 inner 안에 있는 애들이 1, 2, 3, 4, 5 정확하게 넘버링 됐어요. 그런데 H1이 생기면서 div nSchild 1, 2, 3, 4, 5, 6으로 하나씩 밀리게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 H1을 여기다가 위치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가상 클래스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개별적으로 클래스 네임을 줘야 되냐? 그렇지 않죠. 자, nSchild가 아니라 자,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원래는 이제 판서에서 이렇게 그림 그리고 하면 훨씬 이해가 빠르신데
자, 오늘 배우시게 될 내용을 먼저 소개해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렸었네요. HTML 구조 만들기 방금 했죠. 오늘 CSS 플로트 속성 배우시게 되고요. CSS 디스플레이 속성, 블락 엘리먼트, 인라인 엘리먼트에 대해서 배우시고, 그 CSS 포지션 속성, 물론 이제 베이직한 포지션 랄러티브 정도 배우시는 거고요. 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가상 클래스. 가상 클래스라고 해서 구글 같은 데서 이제 뭐 영어로 버추얼 클래스 치시면 안 나와요. 섀도우 클래스라고 치셔야 돼요. 섀도우가 발음이 굉장히 어려운데 형용사로서 가짜의, 모조의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자, n스차일드를 썼을 때 h1이 하나 들어가면서 엉망이 됐죠. 이너라는 이름을 가진 div 안에 div가 몇 개 있었죠? div가 5개 있었어요. 이렇게 5개. n스차일드 2를 했을 때, n스차일드 했을 때, div 밑에 n스차일드.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이너 밑에, 이너라는 div 밑에 nth child 1이라고 한다면, inner div 밑에 nth child 1. 아, 첫 번째 나오는 엘리먼트 1, 2, 3, 4, 5 정확히 맞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h1이라는 게 하나 들어가면서 얘는 어떻게 nth child 가상 클래스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 1이구나 1, 2, 3, 4, 5, 6 이렇게 카운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넘버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쓰시면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nth child를 쓰셔야 된다면 앞에 h1을 쓰시면 안 돼요. 근데 h1을 이런 식으로 쓰셨을 때 정확하게 넘버링 되고 싶다라면 inner 밑에 div에 nth of type이라는 가상 클래스를 쓰셔야 돼요. 자, 이것과 nth child하고 nth of type과의 차이점은 nth child는 무조건 하고 엘리먼트 나오는 애부터 1, 2, 3, 4 넘버링을 해요. 근데 nth of type은 div라는 태그가 있는 애만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고로 이렇게 바꾸면은 H1이 설령 나왔어도 얘를 카운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정상적으로. 물론 H1이 여기 들어갔어도 만약 이런 상태면은 뒤에 nth child 썼으면 뒤에 1, 2, 3이 되는 거예요, 얘가. 4, 5, 6. 중간부터 밀리는 거죠. 그런데 nth of type를 쓰면 div 중에서만 넘버링을 하니까 하나, 둘, 얘 뭐지? 패스. 셋, 넷, 5.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nth of type로 얘네들을 다 바꿔주시면 해결이 돼요. 그러면 이걸 찾아가면서 다 바꿀 것이냐? 그게 아니라 컨트롤 H 누르면 nth child를 nth of type로 일괄 변경 해주면 정상적으로 H1이 여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넘버링이 되죠. 왜냐하면 nth of type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세다가 하나가 나왔는데 H1, div 아니네? 패스. 하나, 둘, 셋, 넷, 5로 넘버링을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고지가 멀지 않았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H1 부분을 해줄게요. H1은 너무 간단하니까 자, 섹션 이너 밑에 H1.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굉장히 수업할 때도 이렇게 하면 짜증을 내는 건데 방금 이런 거를 여기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되게 짜증내요.
왜냐하면 CSS의 적는 순서도 사실은 계층 구조를 따라가야죠. 얘네는 세부적인 거 보는데 갑자기 어쨌든 얘보다 더 상위에 있는 얘가 여기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위치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이제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한 달 동안 진짜 잔소리 들으면서 훈련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몸에 배어. 안 하면은 이상한 것처럼 돼요. 자, 폰트 사이즈는 56픽셀로 하기로 했나요? 자,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 중앙으로 왔어요. 자, 됐고요. 특별한 디자인 안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죠. 자, 이제 세부적인 거 볼게요. 아티클이네요. 아티클을 위치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너 밑에 div 밑에 아티클은 다 공통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너 밑에 div 밑에 자, 여기까지는 갔죠. 밑에 아티클. 자, 아티클은 HTML5부터 생긴 태그입니다. 자, 제가 초보자들이나 처음 하는 사람들은 항상 템포러리 보더를 그려놓고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일단 그려졌죠? 자, 폭은 400픽셀로 하기로 했어요. 자, 그리고 중앙에 보내는 거, div, 블락 요소를 중앙에 보내는 거 뭐였죠? 마진 오토였어요. 중앙에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여기가 좀 떨어져 있죠? 마진 탑을 한 70픽셀 정도 줘볼게요. 자, 마진 탑.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싹 중앙 경렬돼야 되죠. 텍스트 얼라인 센터 됐죠? 자, 됐어요. 그러면 보더 이제 지워줘도 되겠죠. 자, 지워줬어요. 자, 그리고 아티클 밑에 이 H3는 우리가 폰트 사이즈를 42 정도로 했나요? 42 정도로 하기로 했어요. 자, 됐죠?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속성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디자인상 보니까, run more는 여기서 줄바꿈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씨, 어떻게 하지?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에 줄바꾸는 BR. 자, 요렇게 넣어서 하는 거는 정말 초보자, 무식하게 하는 거고요. 이거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속성만 아주 베이직한 것만 알아도 간단하게 해결이 되거든요. 자, 해볼게요. 섹션 밑에, 이너 밑에 div는 아티클 밑에 A 태그가 있잖아요. 자, A 태그는 뭐라고 그랬죠? 인라인 요소라고 그랬어요. 인라인 요소는 한 줄에 여러 개를 쓸 수 있어요. 여러 개. 그냥 쓰는 대로 뭐 BR 이런 걸 안 주면 그냥 계속 한 줄에 붙어서 나와요. 근데 div나 뭐 테이블, H1, H 태그 이런 건 블럭 요소이기 때문에 한 줄에 하나밖에 못 써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밑으로 떨어뜨리려면 디스플레이 속성을 변경해주면 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인라인. 자, 이거는 A라는 태그가 디폴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쓰나 마나인 거예요. 인라인을 블럭으로 바뀌는 순간 줄이 바뀌죠. 왜? 자, 여기에서 BR 넣었으면 다 찾아다니면서 BR 넣어야 돼요.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 속성을 변경함으로써 나는 인라인 요소였는데 블록 요소로 바뀌었으니까 나는 한 줄에 다른 애랑 같이 못 있지? 줄바뀜 해야지 하고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보시면 디스플레이 블락, 인라인 이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지 않으시면 레이아웃 잡는 것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로그인 화면이라든지 이 안에서의 어떤 섹션이나 아티클 안에서의 굉장히 상세한 디자인을 할 때 너무나 자주 쓰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 여기에다가 BR 이렇게 계속 넣고 있는 거예요. 코드 지저분하게. 자, 절대로 BR 같은 거는 가급적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자, 디스플레이 블락이라는 속성 하나만으로 깔끔하게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 사이가 너무 좀 붙어 있으니까 마진 탑으로 해서 한 10픽셀 정도 줬고요. 자, 그리고
컬러는 약간 블루 계열로 줬어요. 컬러는 저는 다저 블루라는 컬러로 줄게요. 그런데 언더라인이 있잖아요, 지금. 언더라인이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데코레이션이 언더라인인데 이걸 넌으로 해줄게요. 자, 이제 마우스 올렸을 때 지금은 언더라인이 없지만 마우스 올렸을 때 언더라인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그랬지만 A의 호버, 마우스가 올라간다면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반대로 언더라인으로 하겠다. 자, 마우스 올리면 언더라인 되죠. 자, 거의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있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자, 여기 보세요. 공통적으로 섹션 밑에, 이너 밑에, 디아이브나 아티클을 이렇게 했어요. 잘 됐어요. 그런데 얘는 다르거든요. 첫 번째 있는 div는 여기 위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통적으로 했기 때문에 얘는 어쩔 수가 없이 한 번 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 뭐죠? 여기 이너 밑에 div 밑에 ans of type 1번이죠. 어디 있죠? ans of type 1번. 자, 이거죠? 자, 이거 밑에 있는 아티클은 바뀌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포지션 앱솔루트라고 포지션 속성을 줄게요. 그리고 이제 위치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 너무 떨어졌잖아요. 너무 붙었잖아요. 그래서 레프트 한 100픽셀 줬어요. 한 150픽셀 줬어요. 근데 이게 뭐죠? 이상해졌죠. 자, 포지션 속성 굉장히 중요한데 부모 요소, 자식 요소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포지션 앱솔루트를 줬는데 포지션 렐러티브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얘는 나의 부모 요소는 전체 바디구나 라고 인식하는 거죠. 여기 안에서만 움직여야 하는데 고로 ans child ans of type 1번에 포지션 렐러티브가 들어감과 동시에 iOS 12는 자식 요소인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얘는 부모 요소. 부모 요소에는 무조건 포지션 렐러티브. 자식 요소에는 무조건 포지션 앱솔루트. 자, 부모의 바운더리 안에서 자식은 벗어날 수 없어요. 곧 포지션 렐러티브라고 여기다 주는 순간에 나는 이제 부모가 됐고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는 순간에 나는 자식 요소가 됐어요. 곧 부모 요소는 자식 요소를 포함하고 자식 요소는 부모 요소 이상 넘어갈 수가 없는 포함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긴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자, 이 정도만 하고요. 자, 그러면 거의 다 됐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아주 조금 리터치를 한다면 자, 요거 보세요. 100%를 볼게요. 이 이미지 정확히 위아래 중앙에 와 있죠. 볼게요. 이 이미지 중앙에 안 와 있죠. 여기랑 여기가 차이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미지 사이즈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이 이미지를 포토샵에서 불러와서 위쪽을 더 넓힌 이미지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세이브해가지고 JPG 저장해서 다시 불러오고 해야 되느냐? CSS를 모르면 그리고 고급적인 내용을 모르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백그라운드 이미지도 우리가 좌표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이 뭐죠? ans of type 1번이죠. ans of type 1번의 백그라운드 이미지 준 부분으로 가볼게요. 여기네요. 자, 여기 있죠. 자, 이 부분이에요. 자, 백그라운드 포지션이 탑, 레프트, 버텀, 센터, 레프트, 라이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넣을 수도 있어요. 자, 보시면 자, 제가 만약에 라이트 다음에
100픽셀이라고 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만큼 100만큼 떨어져요. 자, 100픽셀만큼 떨어졌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오른쪽으로 붙이되 100픽셀만큼 여유를 주어서 붙여라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그러면 이거 100픽셀은 지금 필요 없죠? 그러면 반대로 여기는 나는 60픽셀만큼 떨어뜨려라 라고 했잖아요. 근데 엉망이 됐어요. 왜냐면 센터잖아요. 센터라고 주고 나서 뒤에 얼만큼 떨어뜨리라고 그러니까 얘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탑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탑으로 했다는 건 만약에 탑으로 하고 나서 픽셀이 없으면 위에 딱 붙잖아요. 자, 위에 딱 붙는 거 기준으로 60픽셀만큼 떨어뜨려라 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센터링이 됐죠. 조금 더 줘야 되겠네요. 60이 아니라 한 80 정도 줄까요? 80이 아니라 70 정도 되겠네요. 70. 자, 이런 게 이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의 차이인 거고, 그리고 저희가 다 만들었네요. 뭐 소소한 리서치는 하셔도 되고, 뭐 나중에 다 만들고 나서 개인적으로 해보시고. 자, 지금 우리가 만든 레이아웃이 여러분들이 이제 퍼블리셔로 일을 하게 되면 만들어야 되는 웹사이트의 거의 대부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테크닉이에요. 이 안에 지금 제가 빠르게 했지만 이 안에 쓰인 기술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근데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블락, 포지션, 뭐 가상 클래스, 기타 등등의 플로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학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게 심도 있게 학습을 하고 나서 이런 다양한 레이아웃들을 코딩 캠프 오셔서 하루에도 서너 개씩 만들고 주말에 응용해서 계속 만들고 하면 한 달 후에는 정말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싱글 모니터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작업이나 스터디는 다 듀얼 모니터로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버벅거리면서 하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되게 잘 따라오고 잘 능률 있게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영상을 인강을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나라는 거를 제가 요번 영상 1시간짜리 2개 만들면서 너무너무나 뼈저리게 느끼면서 다른 유튜버 분들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제 영상 2개를 한 이유는 제가 인터넷 강의로 구독자 수를 늘린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구독자 수 0명인데, 빵명인데 구독자 수가 아니라 저한테 방콕에서 한 달 동안 미친 듯이 집중 코딩 캠프를 배우는데 과연 이 사람이 실력은 있는 거야? 잘 가르치는 거야? 뭐 아는 거는 확실히 있는 거야? 그리고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거야? 라는 부분. 이게 전화 상담만으로는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시강을 한 거예요. 근데 물론 인터넷 영상으로 제가 끊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까 뭐 매끄럽지 않고 그런데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코드를 제가 계속 보잖아요. 그리고 다이나믹하게 판사하면서 그리고 계속 저도 이제 듀얼 모니터로 계속 보여주면서 학생들 듀얼 모니터로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거하고 비교도 안 되게 학습 성장률이 좋아요. 그리고 교육장 부분은 제가 1편에서 설명드렸는데, 그 평일에는 이렇게 외국인 코워킹 같은 친구들하고 뭐 커피 한잔 마시면서 뭐 그렇게도 하고 저희 독립적인 공간에서 이제 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 거의 건물을 저 혼자 써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차분하게 복습하고 포트폴리오 작업할 수가 있어요. 주말에는 한두 사람 나올까? 코워킹 건물 자체를 거의 혼자서 쓰기 때문에 이런 퍼펙트한 학습 환경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또 만들어서 올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에 왜
저희 코딩 캠프 오셔서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어떤 의미고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보는 레이아웃 예제들, 이거 사실은 애플 그 전체 사이트를 하나를 하루에 만들어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이 섹션 하나만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야, 이게 진짜 뭐 뭔가를 제대로 내가 성과를 내고 있는 거야 라는 거죠. 근데 오시면은 지금 애플 웹페이지 한 페이지 같지만 엄청 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실전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실력이 많이 느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HTML, CSS. HTML은 뭐 한번 배우면 잘 알지 못고요. CSS가 저도 그래요. 저도 한 달 정도 안 하다가 하려고 그러면 어디부터 뭘 해야 되지라고 멍해요. 그러다가 한 2, 3일 정도 끄적끄적거리면 이제 다시 원궤도로 올라와요. 저도 그런데 처음 배우는 사람은 한번 이게 뭔지 제가 충분히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영상 보고 다 이해하시죠? 다 이해하시죠?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몇 번이고 다양한 형태로 반복해야 돼요. 몸에 배야 돼요. 그래서 예,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퍼블리셔로 들어가셔도 꿀리지 않고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경력은 없지만 실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을 비싼 돈 들여서 쓰지 않는 저한테 감사하세요라는 마음으로 일하실 수 있어요. 자, 뭐 코딩 캠프에서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방콕 뭐 이렇게 활락간에 노는 분위기네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 달 동안 정말 커리어 전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코딩 공부하고 포트폴리오 만들어 오는 거예요.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